축하합니다. 드디어 평생을 기다려온 은퇴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알람 소리 없는 아침, 끝없는 골프 라운딩, 그리고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만이 남았을까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이 받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뽑혀 나간 폐기물 스티커입니다. 100세 시대라면서 50대 초반에 등을 떠미는 이 잔인한 역설. 우리는 왜 이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여기 은퇴 자체를 지워버리고 제2의 몸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비상구는 어디였을까요?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60세 정년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3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딱 5년치만 남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차가운 파도가 밀려오는데 발밑의 모래사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5060 세대가 마주한 13년의 지옥, 바로 소득 크레바스의 실체입니다. 70세까지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숫자의 냉혹함 앞에서 처참히 무너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52.8세입니다. 65세부터 나오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무려 12.2년이라는 거대한 암흑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자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공포의 구간입니다. 우리의 커리어를 마라톤에 비유해볼까요? 우리는 42.195km를 완주할 체력과 의지를 갖추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아 25km 지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장 관리인이 나타나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트랙 위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균열처럼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23년은 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노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이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아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버틸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습니다.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있고 통장의 숫자는 매달 앞자리가 바뀝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명함은 사라진 지 오래고 어제까지 나를 부장님이라 부르던 세상은 이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팩트는 날카롭고 현실은 비릿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깊은 골짜기에서 추락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균열 위에 튼튼한 강철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재설계하며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13년의 굶주림을 이겨내고 생존의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들은 우리처럼 막연한 희망에 기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특히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외면받을 첫 번째 세대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잔인한 수학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벼랑 끝에서 어떻게 몸값의 반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생존의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처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를 마지막으로 처우하고 자녀에게는 처우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도 강인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이라는 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뗄감으로 태워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노안으로 기력이 다하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취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녀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감미로운 휴식이 아니라 가게의 모세혈관이 터져나가는 공포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내가 멈추면 집안의 온기가 사라지고 내가 주저앉으면 가족의 미래가 무너지는 이 잔인한 책임감. 이것이 5060 세대가 마주한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입니다. 이 세대에게 재취업은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성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전투와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어제까지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던 부장님도 서류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시장에서는 나이 많은 초보자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경력은 화려하지만 현장의 언어는 낯설고 머리는 여전히 관리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몸은 실무의 바다에 던져진 격입니다. 부모님께 드릴 약값과 자녀의 월세를 계산하며 밤잠을 설쳐본 분들이라면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간절히 찾고 싶으실 겁니다. 과연 나를 다시 불러줄 곳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심장을 짓누르는 새벽,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척박한 땅에서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높은 의자를 팍 차고 나와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신사는 말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숙련된 손기술은 가족의 내일을 책임집니다. 그는 과거의 명함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진짜 실무에 자신의 30년 경험을 녹여 넣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실행자로, 지시자가 아닌 숙련공으로 자신을 재정의한 순간 닫혔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향 지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시장의 수요에 맞게 재설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이 전문성과 만날 때 시니어의 몸값은 비로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낀 세대의 비극을 기회로 바꾼 이들은 나이라는 약점을 노련함이라는 무기로 치환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가르치느라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숨에 줄여줄 수 있는 즉시 전력감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기업들이 자존심 강한 베테랑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의 상사가 오늘의 부하가 되어 현장을 누비는 이 묘한 역설 속에 당신의 통장 잔고를 바꿔줄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제발 있어 달라고 애원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세 가지 카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그 전략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재고용이라는 카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제까지 내 책상 앞에 서서 결제를 기다리던 부하 직원이 이제는 나의 상사가 되어 업무를 지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재고용은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영리하고도 실리적인 첫 번째 생존 카드입니다. 기업은 당신의 화려한 직함과 높은 연봉은 떼어내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30년 동안 몸으로 익힌 숙련된 데이터만큼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입사원 3명을 뽑아 수천만 원을 들여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을 훤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 한 명의 노련함을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계산기 두드려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숙련도의 현금화라고 부릅니다. 직급이라는 포장지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물, 즉 당신의 전문 지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영상 속 재고용 사총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후배들의 실수를 잡아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든든한 보험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아주고 공정의 효율을 높여주는 베테랑의 존재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핵심 자산입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은 대가로 얻는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사회적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왜 회사는 모든 퇴직자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요? 왜 유독 그 사람에게만 계약직 제안서를 내밀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걸까요? 단순히 성실해서일까요? 아니면 인맥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재고용 시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태도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의 뒷짐을 버리고 실무자의 연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과거의 지시하는 언어를 버리고 오늘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기에 회사는 그들에게 정년 이후의 시간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먼저 손을 내미는 시니어들, 그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매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매력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맞춤형 솔루션에 가깝습니다. 과연 회사가 정년이라는 법적 울타리마저 허물어가며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법이라는 종이 울타리를 넘어 기업이 당신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성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법이 아닌 능력으로 보장받는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65세 정년 연장을 외칩니다. 법만 바뀌면 우리의 노후가 장밋빛으로 변할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법이라는 종이 울타리가 당신의 책상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법이 정년을 강제하면 기업은 임금 피크제라는 이름의 가위로 당신의 월급을 잘라내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등을 떠미는 바람을 일으킵니다. 결국 법적 정년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당신의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철갑옷은 되지 못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 당신은 가장 먼저 사냥터의 타깃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정년 연장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정한 유통기한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법에 매달려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들에게 매달립니다. 제발 1년만 더 계셔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 좀 전수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힘, 그것을 우리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울타리 밖의 생존자들은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의 제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회사의 공정이 멈추거나 수십 년 된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사장도 당신을 감히 내보내지 못합니다. 울타리 안의 안온함에 취해 성장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낡은 훈장만 닫고 있는 사람은 법적 정년이 70세가 되어도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반면 현장의 변화를 읽고 기술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베테랑은 정년이라는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법은 당신을 고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당신을 존중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퇴직금을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끝까지 전문가로 대우받으며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사가 나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성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대 청년의 패기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세월의 결정체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정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박물관으로 보내버리고 70대에도 당당히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손끝의 감각, 그 경이로운 마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나이 따위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낸 진짜 괴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74세 정직원.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어느 공장 현장에서 매일 아침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노신사에게 정년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나 존재하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는 남들이 3번은 은퇴했을 나이에 여전히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대접받으며 젊은이들과 나란히 현장을 누빕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세월의 중력을 이겨낸 것일까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바로 AI도 20대 청년의 패기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의 감각입니다. 수십 년간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벼려진 그 감각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넘어 하나의 예술이자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옷감의 미세한 질감만 만져보고도 바늘이 지나갈 최적의 길을 찾아내고 기계의 미세한 진동 소리만으로도 어디가 고장 날지를 맞춰버리는 이 경이로운 숙련도. 이것을 우리는 지식 자본의 결정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세상이 디지털로 도배될수록 오히려 이런 아날로그적인 완벽함은 희소 자산이 되어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십 명의 신입 사원보다 이 노신사 한 명의 직관이 회사의 손실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인 셈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졌을 거라는 편견은 그의 정교한 작업 결과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정년 폐지는 국가가 제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대체 불가능한 손끝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단순히 오래 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세월을 경험으로 축적하느냐 아니면 그저 나이로 먹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74세의 정직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기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자신의 노하우와 접목시켰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훈장처럼 달고 뒷짐지는 대신 오늘도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의 먼지를 마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결과물로 세상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몸을 쓰는 기술직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년 파괴가 불가능한 꿈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손끝의 감각은 비단 제조 현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조직의 위기를 관리하는 우리만의 감각 또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이 무기를 가진 시니어들을 잡기 위해 엄청난 뒷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당신의 월급을 보조해주면서까지 당신을 일터에 붙들어 두려는 진짜 속내인 무엇일까요? 그 비밀스러운 경제적 역학관계를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기업이 당신을 계속 고용하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단순히 노인 복지 차원의 푼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의 월급을 보조해주면서까지 일터에 붙들어 두려는 것은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일터에 남아 소득을 올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고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은퇴한 시니어에게 복지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숙련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계속 쓰게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숙련된 베테랑 한 명을 내보내고 신입 사원을 뽑아 교육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생각하면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으며 검증된 인력을 계속 쓰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완벽한 윈-윈 전략입니다. 이제 당신의 재취업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생존 본능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블루오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기업은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은 기술을 제공하는 이 삼각 공조 체제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과거의 명함을 버리고 새로운 현장의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이 깔아준 이 탄탄한 레드카펫 위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려금이 나온다고 해서 기업이 아무나 붙잡아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미끼보다 당신이 현장에 남았을 때 만들어낼 실질적인 부가가치에 더 주목합니다. 즉, 정책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돛을 올릴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당신을 일터로 이끄는 마중물일 뿐, 그 물을 지속적으로 길어 올리는 것은 결국 당신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국가도 원하고 기업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책상 앞에서 서류만 만지던 화이트 칼라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이해하고 기술을 다루며 세월의 지혜를 실무에 녹여낼 줄 아는 지식형 블루칼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은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는 이들의 비결,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마인드셋의 혁명에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내일 당장 관리자의 허울을 벗고 현장의 심장을 가진 전문가로 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처절하면서도 화려한 부활의 공식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립니다. 과거의 화려한 명함은 이제 잊으십시오. 대기업 임원, 부장, 관리자라는 이름의 빳빳한 와이셔츠는 은퇴라는 파도 앞에서 가장 먼저 젖어 무거워지는 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류 결제용 만년필이 아니라 현장의 기름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무자의 심장입니다. 책상 앞에만 앉아 지시만 하던 화이트 칼라의 시대는 은퇴와 동시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이 가진 그 방대한 조직 운영의 경험과 통찰을 현장의 기술과 결합하여 이른바 지식형 블루칼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몰락은 곧 기술을 가진 숙련공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만 쓰는 노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기계를 다룰 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니어는 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관리자 마인드를 과감히 버리고 기능공의 자세로 현장에 뛰어들 때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아니 2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엑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가 내는 작은 소음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며 보고서의 문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 효율을 높이는 세월의 안목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일부터 당장 부장님 소리를 뒤로하고 반장님 혹은 선생님으로 불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변신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 뒤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며 얻는 그 전율은 차가운 사무실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진짜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관리의 기술이 아닌 실행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백지 위에 새로운 기술의 지도를 그려 넣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의 심장을 가진 전문가로 변신하는 순간 정년이라는 장벽은 종이 한 장보다 얇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에 사라지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끝까지 빛나는 자본이 되고 싶습니까? 지식은 늙지 않고 숙련도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포기만이 당신을 늙게 만들 뿐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식 자본가로 거듭난 이들의 당당한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인 당신의 인생 2막,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회사가 정한 법적 정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식 자본의 수명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 노신사들이 땀방울을 흘리며 웃으며 출근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 전율 같은 쓸모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늙지 않습니다. 세월과 함께 숙성된 노련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한 향기를 내는 명품 와인처럼 그 가치를 더해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은
그 어떤 고성능 AI도 흉내낼 수 없는 인류 최후의 자산입니다. 매뉴얼에는 나오지 않는 위기 대처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풀어내는 지혜, 그리고 현장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내는 직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 자본가로서 당당히 생존해야 할 근거입니다. 이제 폐기물 스티커를 스스로 떼어내십시오. 사회가 매긴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의 라벨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쓰십시오. 100세 시대라는 망망대해에서 은퇴는 난파가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낡은 짐을 버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관리직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현장의 기술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술을 현대의 언어와 디지털의 도구로 다시 무장시키십시오. 세상은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자는 언제나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다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커리어는 이제 막 1라운드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링 위에서 내려올지 아니면 더 강력한 펀치를 준비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식 자본가로 거듭나는 그 여정에 저희 채널이 끝까지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이며 세상은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반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60세 정년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